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거울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있어 기쁘다라고 한번 소리쳐 주셨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한국에. 5월 5일 화요일에 TKBC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참 깊이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던 일명 나병규례를 다루는 레위기 13장을 함께 통독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병이 과연 나병인가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이 이 병을 나병이라고 번역했죠. 나병은 한센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차라아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한센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염성인 피부 질환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곰팡이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나중에 훗날 들어오게 된 한센병하고 섞여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서나 또 한국어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이것을 나병이라고 지칭합니다만 실제로는 나병은 아니고요. 그래서 새 번역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악성 피부병, 악성 곰팡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꾼 거죠. 여러분 뭐 읽으실 때 나병으로 읽으시든지 악성 피부병으로 읽으시든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은 아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아마 우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나 그때 당시에 퍼져 있었던 어떤 피부병 질병에 대한 이야기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절 51절 보시면 이제 곰팡이, 집에 피거나 옷에 피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역시나 새 번역은 악성 곰팡이다 이런 번역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병의 진단과 결과는 어떠할까요? 자, 이제 앞에 보시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병을 진단하는 존재는 보라색으로 제가 강조 표시해놨는데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피부병이 단순한 위생의 문제로 여겨진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거룩을 위협하는 영적인 상태를 뜻한다.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이 환자는 머리를 풀고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예민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자,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민하고 엄격하게 대처하시는지 묵상하시면서 레위기 13장을 한번 우리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살을 살펴 확인한 뒤에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된 자리에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된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된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만 된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대가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헌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에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검은 털이 자랐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부스럼으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그스레해져서 마치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같아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래 동안 따로 두었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에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에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래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베옷에 또는 천에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아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 묵상으로 들어갈 텐데요. 레위기 13장 3절 말씀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통독한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악성 피부병의 규례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또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이 병에 걸린 환자에게 부정하다라고 선고가 되면 그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진영 바깥 광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만 했죠. 자, 이것을 진단하고 추방을 명하는 이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악성 피부병이 공동체의 정결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에 있어서는 한 손가락에 꼽히는 가장 유명한 전문가 구약학자가 되는 제이콥 밀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구약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레위기에서 이 병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짓고 받는 형벌이 아니다. 생명의 쇠퇴를 보여주는 죽음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오염시키면 하나님의 임재, 성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진영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무실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병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방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생기는데요. 자,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것을 진단할 때 가장 유의해서 본 거는요. 피부 겉면에 있는 어떤 가벼운 발진 같은 게 아니에요. 우묵하게 파고들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자, 피부보다 더 깊이 우묵하게 파고 들어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이콥 밀그롬과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고요. 동시에 인류학자이기도 한 메리 더글러스라고 하는 레위기 전문 학자가 있습니다. 이 메리 더글러스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레위기에서 인간의 몸에 있는 겉면, 즉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 사회 공동체의 경계선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부 안쪽으로 살갗보다 우묵하게 파고들고 있는 이 피부병은 쉽게 말하면 바로 그 경계가 뚫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인간의 몸의 방어선인 피부의 경계가 뚫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경계가 위협받고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 치명적인 질병, 이 질병에 대한 율법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형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그냥 표면적인 실수에 머물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때, 공동체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될 때에 그것은 나를 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성 전염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뒷담화라든가 이런 어떤 죄악의 독소들이 겉모습에 포장을 뚫고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건 더 이상 나 개인만의 병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어선이 뚫려지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미움이 전염되고 불평이 전염돼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규정들을 세워두셨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쩌면 이런 내 영혼의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영적인 이 전염병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며 십자가 앞에 그 죄를 토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